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는 지금 쌍문역 근처 단독주택 보유 중이고요. 네, 저희가 포함은 안 됐는데 네. 저희 앞쪽으로 쌍문역 서측 2035 재개발도 있었고 어, 있을 거고 네. 앞에 창동 GTX 영향으로 집값 상승이 있을지 궁금하고요. 네. 혹시 이 집을 매도 후 음. 미아 삼거리 창동 노원 쪽으로 다가구나 재건축으로 갈아타는 건 어떨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도봉구 쌍문역 근처에 단독주택 보유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혹시 저희가 정확한 상담 위해서 주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네, 쌍문 3동 네. 120에 54호요. 네, 도봉구 쌍문 3동에 120에 54호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네. 계시는데 주변에 이제 여러 호재들이 좀 있어서 우리 집은 포함이 안 됐지만 그래도 바로 근처에 2030 재개발도 좀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이 창동역 GTS 개발 호재도 있고 해서 조금 더 보유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걸 좀 매도를 하고 미아 삼거리나 이 창동 아니면 노원 쪽으로 좀 다가구나 방향을 바꿔서 투자 가치 높게 이사를 가야 하는지 좀 궁금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바로 소장님과 그 지역 이야기 하나하나 좀 분석해 볼게요. 인사 먼저 네. 나눠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요즘 좀 분위기가 어떤가요 그쪽 동네는? 처음에는 좀 시끌시끌했었는데요. 요즘은 네. 좀 차분한 분위기예요. 아, 차분한 분위기예요. 네. 아, 네, 쌍문역 근처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주소는 찍어봤습니다 지금. 네. 예, 잠시만요. 근데 보니까 지워졌는데요. 여기 요점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 우리 여기 쌍문역 인근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공공 재개발이 아니고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죠. 네, 네, 네. 예, 공공재개발. 네.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공공 재개발은 아니고 아, 여기 쌍문역 바로 위쪽하고 옆쪽이죠. 네. 예, 여기가 공공 복합 사업입니다. 아, 네. 제가 이 구분을 한 이유는 뭐 딴 게 아니고 다 재개발 비슷한데 이 복합 사업은 성격이 좀 달라서 그래요. 아, 네.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의 집이 단독주택이라 그랬는데 이 집이 만약에 여기 구역에 포함이 됐다 그러면 네. 매매가 힘들어요. 아, 네. 오히려 매매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공주택 복합 사업 같은 경우에는 네. 2021년이죠. 작년 6월 29일 이후에 네. 소유권이 이전이 되잖아요. 네.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그 이전 받은 사람은 현금 청산 대상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게 아직 법령이 이제 법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현금 청산 대상이라서 누구도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죠. 네. 다만 이제 좋은 점은 매매는 안 된다 하더라도 향후에 내가 직접 이제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전부 다 이 신축으로 되는 이 아파트에 이제 거주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점은 아주 좋은 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뭐 내가 꼭 여기서 거주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난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악재죠. 아, 네. 예,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포함이 안 되신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자, 그럼 이제 매매를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여기에서 지금 쌍문역 인근에서 거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지금 10년 넘었어요. 아, 10년 넘으셨어요? 네. 장기간 이렇게 거주를 하시네요. 네. 근데 뭐 특별히 뭐 옮기려고 하시는 이유는 있으세요? 저희 집이 우선은 골목이잖아요. 예, 골목이라 예. 좀 땅도 좀 뭐 새로 신축을 하기에는 조금 골목이라 조금 망설여지는 것도 있고요. 네네. 조금 더 나중에 노후를 생각해서 네. 이제 뭐 이렇게 좀 노후를 생각해서 좀 더 나은 데로 더 가고 싶기도 하고. 좋은 거주 지역으로 옮기고 싶다는 거죠? 네, 네. 예, 주거 환경을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옮기시는 게 맞고요. 네.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예, 매매가 잘 안 된다는 단점이 하나 있죠. 네. 예, 현금이 이제 황금성이 좀 좋지 못하다는 건데 아파트에 비해서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 서울 지역에 전부 좀 노후화되는 지역들에 단독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나 다가구나 뭐 연립주택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은 어느 정도 거래는 일어나요. 네. 거래는 일어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단독주택 같은 경우들은 이 거래가 일어나는 이유는 허물고 다시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거래가 일어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 뭐 도심공공 복합사업도 그렇지만 서울의 신속통합 있죠. 네. 신속통합 재개발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신속통합 재개발도 만약에 우리가 이 매매를 하고 그걸 매수를 한 그 업자가 건축업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건축하실 분들이 만약에 다세대를 짓는다. 네. 그러면 이것도 지금 이제 현금 청산이 되도록 돼 있어요. 네. 현금 청산이 돼 버리면 내가 다세대를 지어서 원래는 한 개의 입주권이 나올 게 뭐 한 10개나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 10개 입주권을 만들어 봤자 다 현금 청산이 되고 한 개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빌라를 건축하시는 분들, 뭐 다세대를 건축하시는 분들이 이 단독주택을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죠? 사지를 네. 못하게 된다는 거기 때문에 거래가 좀 안 일어날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선생님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나는 좀 더 주거 환경이 좋은 곳으로 옮기고 싶다 그러시면 적당한 시장 가격에 물건을 내놓으시고요. 단독주택을 내놓으시고 다른 곳으로 이제 보셔야 되겠죠. 혹시 이 주변의 시세를 한번 알아보셨어요? 지금 저희가 우선은 골목이라 보니까 2,000은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보통 요 상당히. 일대가 뭐 한 2,000 조금 안 되는 데서 2,500까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가격이. 네, 네. 평당가죠, 그죠? 네. 예,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몇 평이세요? 지금 35평이요. 35평요. 그러면 한 7억 정도 되나요? 네, 그 정도 돼요. 예, 7억 정도 되시면 요 금액을 가지고 7억으로 거주할 수 있는 다른 지역으로 아파트로 이동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창동 역세권 개발이나 아니면 노원구 쪽에 우리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네.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앞으로 서울시장도 교체가 됐고 정권도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재개발이나 아니면 재건축의 시대예요. 네. 특히나 이번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완화를 시켜준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한동안은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선생님께서 네. 매도를 하신다 그러면 적당한 가격에 매도를 하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1주택자나 뭐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대출도 이제 규제를 완화시켜 준다고 해요. 네. 네. LTV를 70%까지 올려준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주택 가격이 70%까지 대출을 최대한 받을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대출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네. 좀 더 나은 아파트로 입주를 하시기를 바랄게요. 아, 네. 예, 그렇게 또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네. 같습니다. 혹시 네. 제가 그 다가구로 미아역 쪽으로 이제 다가구로 옮기는 건 어떨까 또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미아 다가구요. 예, 예. 이 다가구로 옮기시려는 이유는 뭐예요? 그 매달 이렇게 나오는 월세 수익- 때문에 그러시죠? 예, 예, 예. 예. 지금 월세가 없으면 생활하시기가 힘드신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그런 건 혹시라도 아니시죠? 이제 앞으로 예.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 부동산 시장이잖아요. 네. 이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네. 모든 시장은 다 똑같아요. 네. 우리 뭐 제가 이런 그림 그리는 건 좀 웃깁니다만은 가격이 있잖아요. 네. 우리 아시겠지만 공급이 있고 수요가 있잖아요. 네. 근데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 떨어지는 요 지점에서 균형 가격이 형성이 돼요. 네. 그런데 수요가 만약에 많잖아요. 수요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수요가 적다는 것은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아, 네. 예,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군이 어느 군이냐면 아파트입니다. 아, 네. 그죠? 1번이 아파트고 2번이 그나마 우리 다세대 있죠? 네.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고 3번이 단독입니다. 아, 네. 이 단독에는 다가구도 포함이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거래가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격도 잘 올라가고. 네. 예, 그래서 황금성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아, 네. 그런데 문제는 단독이나 다가구 같은 경우는 이 황금성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황금성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월세가 들어오는 건 좋지만 월세는 좋아요. 그런데 가격이 있죠. 가격이 많이 못 올라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 그래서 저라면 만약 제가 우리 선생님 입장이라면 네. 물론 지금 현재 서울시에 아니면 전국의 아파트 가격들이 조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네. 이 정체된 상황은 이유가 다른 거 다 없고요. 대출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화가 됐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매수할 사람들이 여력이 부족한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오늘도 신문 방송이나 이런 데서 보면 대출 총량 구제를 좀 풀어야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 그 말은 뭐냐 하면 이제 매수를 할 사람들의 대출을 좀 더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대출이 많이 일어나면 아무래도 매수세가 더 강해지잖아요. 네. 매수세가 더 강해지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 다가구보다는 아파트로 하시고요. 네. 만약에 내가 아파트로 옮겼는데 자금이 좀 남았다. 네. 그죠? 자금이 좀 남았다고 하면 요거는 이제 제2의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네. 왜냐하면 내가 한 주택만 가지고 있으면 남들 오를 때 나도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자산 가치는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똑같습니다. 네.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한 채를 더 투자를 해가지고 두 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남들하고 다 같이 오를 때 나는 하나가 더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더 커지죠, 자산의 가치가. 네. 요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 네. 다주택자가 꼭 나쁜 것도 아니에요. 주택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부동산 시장에 임대 물량을 내놓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임대 시장이 안정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난 정권에서는 지금 정권에서는 이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좀 나쁜 인식을 가지고 굉장히 억누르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오히려 풍선효과나 반감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은 더 올라가 버린 거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이제 다음 정권 바뀌는 정권에서는 이 시장 규제를 좀 풀어준다고 그러니까 시장의 정상화를 외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또 주택을 좀 더 보유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장에 인플레이션은 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라면 아파트에 투자를 하시고 아파트에 거주를 하시고요. 네. 한 채 더 투자를 하시는 방향으로 네. 재개발 지역이나 이런 곳에다가 한 채 더 투자를 하시는 방향으로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요.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